자, 10장 데이터베이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실제 현실 세계에서 이제 얻어지는 사실이나 측정된 값들이 죠. 그래서 여러 유형의 그런 데이터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와 정보의 차이점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 자, 정보라는 것은 지금 모여진 그 데이터를 가공해서 어떤 유용한 형태로 만들어내면 그게 정보인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모아진 그 데이터가 바로 어, 정보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구분이 뭐 명확하게 이렇게 딱 나눠졌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좀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은 좀 범위가 큰 부분, 그 다음에 또 좀 최초에 모아진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성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보는 어떤 형태든지 좀 목적에 따라서 목적을 충족하는 형태대로 만들어져 있냐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 사용자가 공유하기 위해서 통합 운용되는 데이터 집합을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뭐 데이터베이스라는 얘기는 우리가 많이들 사용을 하세요. 많이 사용하세요. 어쨌든 데이터들이 모여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여져서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엑셀은 데이터베이스라고 좀 볼 수가 없고요. 각각은 이제 우리가 엑셀 시트 하나씩 보면 결국은 걔가 그 하나하나로 단독으로 존재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것들은 이제 다른 엑셀들하고 어떤 엑셀을 가지고 공유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애로사항이 많은 거죠. 물론 엑셀도 보면 서로 엑셀 시트끼리 연관성, 그 다음에 다른 엑셀하고 일일이 파일에 위치를 주면 좀 연결에 대한 기능은 좀 있지만, 그걸 가지고 여러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잘 공유하기에는 아직까지 제약사항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엑셀을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정보 시스템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결국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지금 모여진 데이터를 가지고 좀 실제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즉 유용한 정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 처리를 해주는 시스템이 정보 시스템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정보 시스템의 종류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조금 예를 이야기를 하자면, 일반적으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경영정보 시스템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안에 경영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데는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뭐 영업 관리도 해야 되고, 생산 관리도 해야 되고, 재고 관리도 해야 되고, 뭐 인사 관리도 해야 되고, 회계 관리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업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개의 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도 모아서 통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들을 가공하고 처리해서 사용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경영층은 이제 직관적으로 뭔가 알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이 필요하잖아요.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뭐 현황이라든지 통계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정보로 가공 처리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뭐 교육관리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도 학사행정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고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뭐 교육과정, 교과목에 대한 부분, 학점 취득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또 실제 뭐 어, 휴학한다든지 뭐 이런 전반적인 학사와 관련되는 이런 행정 시스템들을 처리하는 것들도 다 이 정보 시스템 영역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용어가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용어 있죠.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을 데이터 마이닝이다. 마이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빅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은 협의 개념으로 보면 이런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이용해서 큰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이다. 자, 근데 이건 조금 협의의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좀 광의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면 과거보다 실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진 그 빅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다음 수집해온 데이터를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유용한 그런 정보들을 추출해내서 우리가 활용하는 이런 전체 과정을 광의 개념으로는 그냥 빅데이터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데이터의 유형을 보면 뭐 정형 데이터, 딱 지금 데이터베이스 뭐 마치 표 형태대로, 엑셀표 형태대로 보여진 그런 형태대로 딱 정해진 구조대로 데이터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또 관련성에 의해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정형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정형 데이터는 그런 구조가 없는 형태대로 그냥 텍스트 문장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구조화를 할 수 있는 게 제약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비정형 데이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뭐 반정형 데이터는 HTML 같은 구조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게 있고요. 그래서 HTML은 뭐 인터넷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예를 들면 HTML에 있는 이와 같이 단순한 화면이 있다면 이와 같은 것들이 실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보여지는데 문서의 문서의 시작과 끝을, 그다음에 각각 시작과 끝인데 이게 뭘 의미를 하는지를 다 태그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는 이런 방식들이 지금 보면 반정형 데이터다라고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의 좀 특징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좀 실시간으로 누구든지 실시간으로 좀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은 항상 최신 데이터가 요즘엔 점점 필요해지죠. 그래서 최신 데이터로도 유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좀 공유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안의 내용으로부터 유용한 정보들을 참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네 가지의 이런 내용들이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으로 관리를 했었어요. 마치 좀 지금 현재 우리가 엑셀을 쓰고 있는 부분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썼냐면 실제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따로따로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서로 공유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렵다 보니까 똑같은 그런 데이터의 항목 자체가 이렇게 중복해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판매 쪽에서 판매 가격을 올렸다 그러면 판매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재고 프로그램에서도 이 부분들이 바꿔줘야 하는, 그러니까 뭐가 하나 바뀌게 되면 다 관련되는 중복되어 있는 것들은 다 바꿔줘야 되는 이런 중복성의 문제들이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나오기 전에, 태동하기 전에는 문제점으로 존재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또 그렇다면 여러 프로그램들, 뭐 지금 얘처럼
판매, 재고, 납품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큰 파일로 만들어서 그 안에다 모든 정보를 다 갖다 집어넣고 써보자 라고 하는 것들도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시도는 또 어떤 문제들이 막 발생을 했었냐면, 중간에 뭔가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지금 실제 할인율 같은 경우에는 판매 프로그램에 종속되어 있는 이런 정보인데, 이거 바꿨다고 전부 다 같이 이 파일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재고 프로그램이나 납품 프로그램, 모든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수정해야 되는 이런 또 문제들도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파일 시스템을 쓰던 과거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나온 게 바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즉, 앞에서 의미를 했듯이 그 데이터들의 의미 있는 형태로 집합 모아놓고 서로 간에 중복되지 않게, 그 다음에 연관성 있으면 연결고리를 갖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요또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놓고 좀 효과적으로 이 안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삭제도 하고, 또는 변경도 하고, 이렇게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SQL이라고 하는 이제 그 문법에 따른 언어인데, 이것들을 만들어서 이 안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안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손쉽게 처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손쉽게 만드는 이 SQL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잠깐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뭐 이런 SQL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 만들어진 문장들이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쭉 보면, 만약에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뭐 이렇게 인서트라고 하는 이런 문장에 이런 문법을 지켜서 집어넣으면 해당되는 특정 테이블 데이터 딱 집어넣을 수 있는 곳에 데이터가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또 만약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업데이트라고 하는 이런 문장,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딜리트라고 하는 문장,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뭔가 내가 추출해서 조회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와 같이 셀렉트라고 하는 문장을 통해서 이와 같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관리하고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 내에 특정 데이터를 삽입도 하고, 즉 입력도 하고 삭제도 하고 검색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앞에 있는 이런 SQL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이제 필요한 이 데이터베이스 내에 특정 데이터들을 삽입도 하고 삭제도 하고 수정도 하고 하는 기능들을 이루어지는 것이고, 요거를 사용할 때 중간에 연결고리가 뭐냐면 바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이 연결고리가 돼서 바로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서 여러 사용자들이 여기 있는 데이터를 입력도 하고 수정도 하고 삭제도 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 데이터들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무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을 다 관리해 주는 기능도 여기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SQL을 쓰는 방법은 두 가지로 좀 구분할 수 있는데요. 프로그램 안에서 이 SQL을 사용하는 방식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사용자가 이런 SQL을 사용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런 방식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좀 약자로 DBMS라고 해요. 약자로. 그래서 보통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그러면 너무 말이 길잖아요. 그래서 보통 DBM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아마 오라클이라고 하는 것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DBMS 제품이면서 회사 이름이기도 해요.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우리 그 스마트폰에 이제 그 앱들이 깔리면서 사용하고 있는 DBMS들은 SQLite라고 하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이제 MySQL이냐 MariaDB 이것도 좀 많이 사용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공짜고요. 무료 오픈 소스고요. 그래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라클은 돈 받고 있습니다. 돈 받고 파는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에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좀 데이터베이스에도 좀 모델이 있어요.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을 직접 들어가기 전에 스키마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스키마는 뭐냐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어떤 데이터들의 구조, 그 다음에 데이터와 데이터의 관계,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가 관리될 때 어떤 제약 조건, 이런 것들을 정의한 것을 우리가 스키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그냥 데이터베이스의 설계도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뭐 일반 사용자들은 스키마라는 용어는 잘 사용하지 않고요. 대부분 이런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되는 어떤 데이터 모델들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이 스키마라고 하는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데이터베이스도 모델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모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계층형 모델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건 그 트리 구조 같죠? 나무를 거꾸로 이건 뿌리고 이건 이파리 같은 이런 구조로 저장하는 구조였어요. 근데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처음 나왔을 때 좀 사용하던 모델입니다. 그리고 특히 IBM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처음에 자기네들이 개발해서 제시를 하면서 굉장히 인기 있게 사용했던 모델인데 이 부분들은 좀 요즘에는 거의 사용하는 모델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과거에 있었던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 계층형 모델은 서로 이렇게 차례차례 찾아가는 계층 형태대로 찾아가는 건 잘 찾아갔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좀 바로 이렇게 찾아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좀 제약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제시가 돼서 나왔던 게 이런 네트워크형 모델이 또 각광을 받아서 움직였어요. 자, 그런데 이런 네트워크형 모델도 처음에는 조금 각광을 받다가 이것도 너무 구조가 좀 복잡해요. 복잡하고 뭐가 하나 바뀌면 또 서로 관계가 복잡하면 또 고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이런 또 제약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거에 있던 모델이고 별로 이것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계형 모델인데 관계형 모델은 제가 체크 표시 두 개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관계형 모델입니다. 모델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마치 그 사람이 우리가 그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기 전에 엑셀이 나오기 전에도 우리가 인간들은 그 표 형태대로 데이터들을 잘 정리하는 게 굉장히 익숙했어요. 그래서 이런 표 형태 거의 뭐 엑셀에서 보는 우리 표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런 형태대로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만든 게 바로 이 관계형 모델입니다. 관계형 모델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선 지금 보면 얘가 지금 판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뭐 제품이라는 데이터베이스 했는데, 그냥 판매에 해당되는 하나의 테이블이라고 보는 게 더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블이라고 하는 형태. 그래서 테이블이라고 하는 형태가 어떤 건가 하면 바로 엑셀의 시트, 한 개 시트하고 굉장히 유사한 구조로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모으면서 우리가 이제 엑셀에서도 비슷한 용어를 씁니다만 요 하나하나 데이터 항목 자체를 필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테이블의 열에 해당되죠. 데이터 항목 각각에 해당되는 부분이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건이 쭉 존재를 할 때 이렇게 한 건 데이터의 항목에 여러 개 데이터 항목이 모아진 이 한 건 자체를 레코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대로 테이블 단위로 각각은 독립적인 것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와 얘 간의 관계성을 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걸로 서로 연결고리를 갖는 형태대로 설계를 하는 것들이 바로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현실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특히나 이런 정형 데이터, 주로 텍스트가 될 거예요. 텍스트 형태대로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구조화를 굉장히 사람 눈에도 굉장히 보기 쉽게 딱 분류가 잘 되는 사람한테 익숙한 이 표 구조로 쫙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관계형 모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관계형 모델만큼 사용하지는 않는데 객체 모델이라는 것도 사용을 해서 실제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함수 자체를 하나씩 객체로 묶어놓고 각각 묶어놓은 그런 객체들을 서로 연결고리를 찾아서 설계를 해 놓은 것이 바로 객체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즘에 또 화두가 돼서 많이 또 확산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요, NoSQL 모델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자, 근데 아까 제가 앞에서 SQL이라는 걸 설명했어요. SQL이라는 걸 설명했는데, SQL이라는 게 아까 보시면, 자, 여기서 설명했잖아요. SQL이라는 거. 요 SQL이 뭐에 해당되냐면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서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즘은 뭐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쓰니까. 그래서 SQL을 통해서 데이터를 삽입도 하고 삭제도 하고 수정도 하고 검색도 하는 이런 기능들을 굉장히 유용하게 다 잘 썼어요.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런 SQL이라고 하는 요 SQL 부분은 주로 텍스트 형태대로 정형화를 잘 시킨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굉장히 적합했어요. 자, 근데 이제 기술이 발전이 돼서 텍스트 형태 이거 말고도 그냥 우리가 자연어 개념으로 들어오는 문장들, 텍스트, 그 다음에 또 소리, 그 다음에 이미지, 영상, 그 다음에 또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좀 텍스트이긴 하지만 정형화하기 어려운 것들,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뭔가 데이터베이스 모델화를 하자라고 접근을 했는데 좀 붙일 만한 적당한 명칭이 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NoSQL이다. 즉 SQL을 사용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모델이다 라는 형태대로 익숙하게 사용되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NoSQL 모델은 이제 어디서 많이 사용하냐면요, 우리가 보면 키와 값, 즉 키가 이제 이름이에요, 명칭이에요. 명칭하고 값으로 쌍 형태대로 데이터를 쫙 갖고 있어서 명칭으로 뭔가 찾을 때 유용하도록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데이터가 계층적으로 되어 있어요. 마치 HTML 형태대로 이게 태그를 가지고 하는 뭐 이렇게 비슷한데, 이런 것들을 좀 단순화시켜서 문서 형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대규모 데이터를 막 분석할 때 너무 이 데이터 항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러면 이걸 한 번에 하기가 어려워. 자, 그렇다면 이거를 이렇게 열 단위, 데이터 항목 단위로 뭔가 데이터를 좀 분리할 수 있게 뭘 해준다든지 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것도 처리할 수 있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그래프 구조 형태 데이터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뉴스 시간에 보면 뭐 검색을 했더니 검색 연관어 또는 이런 추적해 갖고 서로 단어와 단어끼리 연관관계로 해서 SNS 형태,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형태대로 뭔가 표현하는 것들을 뉴스 형태에서 좀 보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그래프 구조인데,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또 추천 시스템, 추천할 때도 내가 여러 개로 연결고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프 형태대로 막 표현이 되니까 이런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NoSQL 모델이고, 점차 이 NoSQL 모델은 점점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어요. 점점 확산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좀 현재도 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모델링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 아주 개념적인 부분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주로 이제 각각의 데이터의 항목들이 있으면 각각 항목들을 모아놓는 최소에 모아놓는 거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개체. 그래서 뭐 콜라, 사이다, 사장, 직원, 생산자, 소비자 뭐 이런 하나의 개체 단위로 뭔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지고 있고 구별 가능해서 개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개체 안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 항목들을 속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개체와의 관계를 또 표현하는 이런 식으로 뭔가 표현할 수 있는 도형을 만들어 놓고요. 도형을 만들어 놓고 이런 도형으로 뭔가 이것들을 관계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뭐 개체 관계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명칭을 붙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개체 간의 이제 스키마 설계, 개발자들이 막 설계를 할 때 결국 각각에 있는 이런 개체들 간의 연결고리를 뭔가 엮어줘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해당되는 키값, 뭔가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는 구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고객이 어떤 특정 상품을 주문을 했다라고 하면 서로 고객 테이블, 주문 테이블, 상품 테이블이 있을 때 서로 연결고리를 뭘로 갖고 하느냐. 결국 고객은 기본적인 고객 정보가 있고, 주문을 했으면 특정 어느 고객이 주문했는지 알기 위해서 고객 아이디를 연결고리를 해서 각각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제품을 주문했는지 알기 위해서 제품 아이디를 주문과 상품에 있는 걸로 동일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연결고리를 가져서 이렇게 스키마 중에서도, 스키마 설계 중에서 구조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고리에 대한 부분으로 설계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한번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네이버에 회원가입을 한다라고 하면 뭐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이런 것들 기본 정보를 넣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넣으면 실제 네이버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는 이와 같은 테이블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회원 아이디, 그 다음에 실제 아이디, 그 다음에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 항목으로 해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저장된다라고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또 이것도 네이버에서 어떤 특정 인터넷으로 상품을 내가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했으면 주문한 이런 화면들이 쭉 있으면 이런 주문한
내용들이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그 회원에 대한 회원 아이디, 고유 아이디,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에서 회원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실제 주문을 했기 때문에 주문에 대한 정보가 하나 생겼을 거예요. 생기고, 그렇다면 주문한 아이디, 그다음에 어떤 회원이 어떤 상품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 식별자로 구분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수량, 구매일, 결제 방식 같은 이런 정보로 데이터베이스에 실제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전반적인 아주 개요적인 내용들을 쭉 설명을